안녕하세요. ITQ 인터넷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문제 1, 2번에서는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네티켓, 게임, 유해 음란물, 웹 상거래, 사이버 폭력, 저작권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기본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제 3번에서는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관리를 어떤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되는데요. 부단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팝업 관리, 바이러스 대처, 해킹 대처법 등 인터넷 오류 등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문제 4번부터 11번은 인터넷 검색 문제입니다. 일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 공식적인 사이트, 통계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이미지 삽입해서 크기대로 변경하신다던가 가로 세로 퍼즐 문제, 인터넷 생활 검색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은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 여러 개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고급 검색해서 간단한 논술 형태의 요약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시험 이제 유의사항을 ITQ 인터넷 시험의 유의사항을 살펴보신다면 우선 답안 ITQ 폴더의 ITQ 폴더에 가면 답안 작성 파일이 있는데 한글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열어서 저장을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장하기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수험 번호와 이름, 그 다음에 인터넷 형태로 저장을 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PBT 또는 CBT 형태로 나눠지는데 접수하실 때 PBT 문제지를 시험지로 받아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CBT는 문제 자체를 컴퓨터로 모니터를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기존의 방법은 PBT 방법이고요. 새로 도입된 형태가 CBT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BT 형태의 문제는 기출문제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6번부터 12번은 문제 번호에 따라 문제 번호, 답안 파일을 열어서 문제 번호에 맞춰서 정답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워드 프로세서 한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정답을 기록하시면 되고 4번, 5번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과 URL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URL을 정보 검색한 위치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의 의견이 있는 블로그나 지식검색, 위키피디아 등에서 찾은 정답은 불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주시는 걸로 아시고 URL의 주소는 해당 정답 페이지가 있는 해당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겠고요. 9번 이의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를 검색하셔서 복사를 하시거나 저장을 하셨다가 답안지에 붙여넣기 하셔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 작성이 다른 문제하고는 다른 과목하고는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과정은 PBT 시험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의 그 성격을 살펴보면 문제 1, 2번은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세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그 기본 틀은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윤리는 네티켓,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쓸 때 어떤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대한 예방 수칙이라든가 진단 방법,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터넷 생활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해 음란물 차단을 어떻게 하며 인터넷 상거래 시 어떤 주의사항을 신경 써야 되는지, 저작권이라든가 스팸 메일 대처, 이메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와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인터넷 활용 부분입니다. 자, 인터넷 활용 이 부분은 익스플로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익스플로러 단축키 여러 가지 단축키와 화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기 형태 메뉴들 인터넷 옵션 메뉴 주로 잘 나오고요. 팝업 관리 특정 사이트에 대한 팝업을 어떻게 허용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열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열어서 자, 이제 화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익스플로러 버전은요. 자, 도움말 메뉴를 눌러 보시면 버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으로 연습을 하실 텐데요. 버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적어도 8 버전 이상의 화면을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요. 자, 먼저 익스플로러의 보기 메뉴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우선 도구 모음에서 어떤 메뉴들이 선택되어 있나 체크 화면을 보시면 메뉴 모음 지금 보기 메뉴를 누르셨죠. 이 보기 메뉴를 메뉴 모음이라고 얘기하고 즐겨찾기 모음 상태 표시줄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는 얘기인데 자,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도구 모음의 상태 표시줄을 해제할 것 아니면 표시할 것 뭐 이렇다면 상태 표시줄 이 부분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하단에 보시면 브라우저 하단에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 표시줄을 말하는데요. 자, 상태 표시줄 체크를 해제하면 자, 하단에 있는 그 부분에 그 줄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시 보기 메뉴 도구 모음에서 상태 표시줄을 다시 체크하시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상태 표시줄 내용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 표시줄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서 즐겨찾기 모음이라는 거. 자, 즐겨찾기 모음이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파일 편집 보기 메뉴. 자, 이 즐겨찾기 이거를 우리가 도구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익스플로러의 그 도구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와 관련이 되겠죠. 자, 즐겨찾기 모음도 자,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메뉴에서 또 도구 모음 아예 도구 모음 중에서 메뉴 모음도 없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 브라우저의 탭만 인터넷 탭만 보이시게 되죠. 지금 주소줄과 탭만 보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표시하시려면 이 주소 표시줄과 탭이 있는 이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 모음 그 다음에 즐겨찾기 모음 자,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우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3번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인터넷 자, 도구 메뉴에서 자주 또 나오는데요. 인터넷 도구 메뉴에서 우리가 인터넷 임시 파일들을 삭제를 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죠. 자, 그럴 때는 인터넷 옵션 메뉴 누르셔서 자, 인터넷 옵션에 보시면 일반 탭이 있습니다. 자, 일반 탭에서 삭제 버튼 누르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 검색 기록들을 삭제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방문한 웹사이트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속도를 향상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보안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셨을 때는
이렇게 쿠키 파일이라든가 임시 파일 등을 검색 기록 등을 방문했던 것들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보안을 위해서도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옵션 메뉴, 도구 메뉴에 인터넷 옵션하고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처음 열었을 때 설정된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시작 페이지. 저는 네이버로 지금 시작 페이지를 설정해 놓은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서 또 도구 메뉴에 보시면 인터넷 옵션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 또는 어떤 양식을 사용했을 때 그 양식들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우시려면 내용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내용 탭에 보시면 자동 완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자, 설정을 누르셔서 주소 표시줄 지우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양식과 양식 안에 썼던 암호, 자동 완성 기록 등을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 기록, 삭제를 눌러서 지워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관리 부분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이름이나 저장을 하겠냐 안 하겠냐 자체를 안 물어보고 싶다면 체크를 해제하시는 거고요.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삭제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라면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제를 해 놓으실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 설정 단계라고 해서 인터넷 옵션에 보면 개인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 단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단계를 보통 수준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사이트들을 접속할 때 좀 내가 안전하게 좀 보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강한 높은 수준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한 특정 사이트를 설정해서 조절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보안 탭이 있죠. 이 보안 탭에서 사이트를 제한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사이트 밑에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걸 눌러서 여기서 내가 접속하지 말아야 될 사이트를 주소를 쓰고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제한돼서 열려지지가 않겠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특정 사이트 설정 조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팝업 차단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도구 메뉴 눌러 보시게 되면 팝업 차단,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광고창의 개념으로 팝업 창들이 많이 뜨는데, 자, 그런 것들 보지 않겠다 그러면 자, 팝업 차단 끄기, 팝업 차단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어떤 사이트는 팝업 창을 봐야만 되는 경우에는 또 차단 끄기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팝업 차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이트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팝업 차단 설정인데, 자,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서 연결되는 팝업 창은 내가 보겠다라고 허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래 사이트들은 제가 허용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오는 팝업 창은 허용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여러분이 입력을 직접 하시고 추가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는 그 사이트에 가서 팝업 차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팝업 창을 열겠다, 허용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창이 떠요. 그때 허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팝업 차단 같은 경우는 귀찮다 그러면 팝업 차단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팝업 차단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때마다 내가 허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 3번에서는 인터넷 오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인터넷 오류들은 여러 가지 변수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자, 도구 메뉴 눌러보시면 추가 기능 관리라고 있어요. 추가 기능 관리에 가시면 자, 여기 사이트 창을 한번 자, 보겠습니다. 현재 로드된 이 익스플로러에 로드된 기능들 사이트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드는 됐는데 창이 잘 안 열린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 안 함이 눌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창을 내가 열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열고 싶다 그러시면 사용함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용함이라고 그런데 사용함이라고 됐는데도 사이트가 잘 열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이 사이트의 접속이 폭주가 됐거나 이 서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다른 글자들은 보이는데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도구 메뉴 누르셔서 인터넷 옵션 문제 또 들어갑니다. 인터넷 옵션에서 우리가 찾는데요. 고급 탭을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쪽으로 갑니다. 자, 멀티미디어 쪽에 가셔서 사진 표시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지 않나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진 표시가 해제되어 있으면 그림들을 빼고 나머지 내용들만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놓으시고 시험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터넷 그 브라우저 사용하시면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 좀 정리해 봤습니다. 새 탭 열기, 열려있는 탭 목록 보기, 다음 탭,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축키가 있지만 이런 정도 내용을 알아두셨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하실 때 사용을 해보시면 편리도 하고요. 시험 준비도 되겠죠. 자, 여기서 페이지 새로 고침 F5 중간에 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중간에 걸렸다 그러면 중단을 하세요. ESC를 눌러서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시게 되면 주소를 다시 입력하지 않더라도 그 페이지를 빨리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또 즐겨찾기, 열기, 현재 페이지를 바로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추가하실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기록, 히스토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드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익스플로러 단축해야 된 공부도 좀 해 놓으시면 실생활에서도 편리하시고요. 시험 준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제 4번, 5번에는 일반 정보 검색인데요. 인터넷 웹 관련 용어들이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토콜이 뭔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키워드를 뽑아서 검색을 하셔서 정답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계자료 검색 문제가 나오는데요. 통계청이나 주로 이제 공식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URL이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 블로그나 개인 검색 사이트에서 개인적인 그 의견이 들어가 있는 정보는 불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 아이네 같은 거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 7, 8번은 가로, 세로 퍼즐 문제예요. 여기 형태 보시게 되면 이제 세로, 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색해서 정답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들 해결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이미지 검색 문제죠. 특정 용어를 키워드로 삼아서 이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하시거나 또 복사가 아니면 저장을 하셨다가 답안지에 붙여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30mm, 40mm 그러니까 크기를 변경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9번. 자, 그 다음에는 문제 10번, 11번 문제는 주로 이제 실생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철도 예약을 한다거나 고속버스, 자료 수집, 지하철 정보, 도서 검색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된 검색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코레일이라든가 코퍼스 같은 사이트를 미리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연습을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1번,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보를 가공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고급 검색, 그러니까 복수의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 내용이 다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논술 형태로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약을 한 다음에는 단어, 그러니까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150자에서 우리가 몇 자까지 지정을 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글자 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 글자 수를 넘겨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그럴 때는 답안지 메뉴에서 한글이니까 파일 메뉴의 문서 정보에 가면 문서 통계 탭을 눌러서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12번은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논술 형태라고 하니까. 근데 이 단어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2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유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기출문제를 풀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